의원들이 끝나고 나서 마시는 이해찬 당대표의 소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제40차 최고위원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40차 최고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어렵사리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통과가 됐습니다. 원안이 470조 5천억 원이었는데 통과된 예산은 469조 6천억 원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예산이 조기에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도록 정부 측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을 사실상 차단하는 윤창호법, 도로교통법, 지방소비세를 15% 늘리는 지방세법, 여성폭력 방지기본법 등이 같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함부로 하는 교통문화가 차단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것은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사립 유치원과 자유한국당이 반대로 해서 무산이 되었는데 학부모 분담금을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것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잘 드러났습니다. 처벌 규정을 2년간 유예하자는 하야가수까지 냈는데 그조차도 자유한국당은 부정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임시국회를 열어서 유치원 3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 당은 각별하게 노력을 다하고 교육위원회만이 아니고 어당적으로 이 유치원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의하면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31,243달러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참여정부 때인 2006년에 2만 달러를 넘은 지 12년 만에 거둔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만 달러가 이제 선진국 대열에 사직장 진입했다 보여지는데 이제부터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 상호 존중, 합의가 아주 중요한 단계에 들어갑니다. 3만 달러가 넘었으면은 임금만 더 올리는 것은 거의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통한 대화를 잘 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잘 갖춰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일 오늘 오후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아마 임명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우리 당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예정자는 국무총장 실장 당시에 규제개혁을 총괄을 해왔는데 그 경험을 잘 살려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혁신 성장과 사회 안정망 확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후보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경험을 잘 살려서 국가경제 발전에 더욱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주민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그 수영표 대표가 어제 밤늦게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몸이 탈진을 해서 그 최고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해해 주겠습니다. 네. 박주민 최고위원의 발언입니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즉 오늘부터 2년이 되는 것입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개편이 완수되지 못하고 최근에 삼성농단 사건 관련돼서 여전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오늘 임종원 전 차장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삼성농단 재판을 보다 공정히 진행하기 위해서 특별재판부 구성을 위한 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추진했었는데 결국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매우 유감입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병대 고용한 부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국민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셨고 방탄법원 아니냐, 제19 감싸기 아니냐,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있느냐 등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법원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에 부합하는 재판 진행할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되는 상황인데 법원은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역시 더 이상 사법농단의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8일 강릉선 철도에서 KTX 열차 탈선에서 14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상을 당하신 분들 포함해서 현장에 있었던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나마 속도가 좀 빠르지 않아서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이번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서 근심하고 계실 텐데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관계부처가 정밀조사에 착수했다고 하지만 국회 역시 상시적으로 재난관리 시스템을 감독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독립하여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는 독립기구인 국가재난관리위원회 설치 등 사회 전반에 있어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원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네, 이해찬 대표님께서 이번 정기국회 입법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대표님께서 유치원 3법 통과시키지 못한 아쉬움에 대해서 안타까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노력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의 반대 작전, 지연 작전 때문에 유치원 3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속이 아주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법은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서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고 아이들의 건강성과 환경을 좀 더 밝게 해주자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게 저는 과연 이 법을 이렇게까지 막아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 또 건강을 내년에도 좋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처리를 해서 부모님은 물론 국민들의 이 상처를 씻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선거법 관련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제 선거법 개정 문제로 아직 단식을 하고 계시는데 선거법 개정은 헌법 개정보다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요인이 대입되고 작용한다는 뜻인데 정개특위에서 이제는 각 당이 합의하고 또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조화로운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는 단식을 중단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집요한 공격과 흠집내기가 계속됐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그것이 소비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투자의 증대로 이어지고 고용의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건데요.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통계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인데요. 민간 소비 평균 증가율이 올해 3분기까지 8%입니다. 지난해는 2.4%였습니다. 2012년부터 따져봤을 때 가장 높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2년에 1.7%였고요. 13년에 1.8%, 14년에 2%, 15년에 1.8%, 16년에 2.6%, 그리고 17년에 2.4%, 올해 3.0%입니다. 그 다음에 이 통계청 자료입니다. 소매 판매 지수 증가율, 다 이 소비와 관련된 것입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전문 수제점의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올 3분기까지 4.5%입니다. 지난해 1.9%보다 굉장히 높아진 것이고 이 역시 2012년부터 따져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3분기까지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진다는 저는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만 연도별 증가율이 4.5%가 되는데 정말로 이것은 소비가 하락에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이미 보도했습니다만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지난해보다 21%가 증가한 80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단순히 어떻게 온라인적으로 소비 패턴이 바뀌었다기보다도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반증이 틀림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만 실질 임금은 2011년 이후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자영업자를 제외한 임금 소득자의 경우 모든 분야에서 소득이 올랐고 2015년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1분위, 2분위도 소득이 늘었습니다. 올해. 다만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체 가구에서는 3, 4, 5분위만 증가세로 나타났지만 1, 2분위도 감소율이 줄고 있어서 사실은 이 역시 증가세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소득도 성장에 대해서 고피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지나치게 성급할 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다르지 않다. 정확한 근거를 갖고 공격하거나 흠집을 내는 것이 아니다 하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2019년 편성된 예산이 고용적 예산이 제대로 투입이 되면 이 효과는 더욱더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서른 최고위원의 발언입니다. 어제 남북이 35일간 진행한 한강과 인중간 항구 660km에 대한 공동 수로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라서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에 처음 이루어졌습니다. 남북이 비무장지대 내 GP 철수를 하고 또 철도 공동조사를 하고 남북 공동유해 발굴 등에 이어서 한강 하구를 함께 사용할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협력을 위한 것들을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강 공동수로조사가 끝남에 따라서 한강 하구에 군사태 이켓을 유지하면서도 남북의 민간 선박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물길 조성이 열려서 새로운 평화지대로 들어갈 것을 어떻게 됩니다. 특히 한강과 임진강 하구는 물체 채취, 관광 휴양, 생태 보존 등 다목적 사업의 경영 추진이 가능한 수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강 하구 3개 지점 16억 1천만 평방미터에서 모래와 자갈등의 골재를 채취하면 13조 원대의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골재 채취로 수심이 깊어지면 선박 운항과 수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아직은 골재 채취 경력이 부장이사의 대북 제재 계획 위반 소지가 있지만 차후에 끌고 흔들면은 한강 하구 북측 지역에서 채취한 바닷 모래를 남측에서 사들이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남북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이행 합의를 순조롭게 잘 진행해서 한반도 정전 체제가 평화 체제로 갈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도 역사적인 힘을 모아자는 말씀을 드리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사실상 전 세계에 비핵화를 선언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서 정치권과 언론이 그 시기에 의미를 놓고 설왕을 설레는 한창입니다. 물론 답방 시기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 의미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은 사실상 완전한 비핵화 선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 세계에 핵을 내어놓고 평화의 길, 경제 번영의 길로 걸어서겠다는 결심을 전 세계에 공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으로 북측이 사실상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다면 다음으로 미국 회담을 순조롭게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북미 회담의 좋은 결과로 북한이 경제 번영의 길로 들어선다면 평화가 경제가 되고 남북이 누릴 경제적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놓고서 북한 우선주의에 빠져있다라는 점으로 비판하는 것은 야당으로서 입장은 이해되지만 국가안보를 측면에서 비핵화로 가는 빠른 길을 막고 안보를 등한시하는 태도로 부셔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18년 전 한반도 평화정착의 골든타임을 실기한 적이 있습니다. 2000년 클린턴 대통령 시절 김정일 위원장 워싱턴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놓쳤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당시 김정일 위원장의 워싱턴 방문이 이루어졌더라면 남북 평화의 시계는 더 빨리 돌아갔을 것이고 또 이 기회를 놓쳐서 평화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의석을 보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한반도 평화의 변곡점이자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여야 정치권을 포함해서 온 국민이 뜻을 함께해서 이뤄내야 할 과제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남인순 최고위원의 발언입니다. 네, 유치원 3법이 자유한국당의 발목 잡기와 시간 끌기로 처리되지 못해서 학부모들의 분노가 매우 높습니다. 사실 조정안까지 나왔고요. 그
조종안에 대해서까지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거의 내치다시피 했는데요. 지금 비슷하게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영장보호법에서도 사원복지 외 용도의 노조도를 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이 조정안은 이 영장보호법보다도 훨씬 더 낮춰서 그 조정안까지 검토를 했는데 이 안까지 자유한국당이 걷어쳤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이 꼼수 입법은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교육 목적 회계와 일반 회계로 회계를 구분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제외한 유치원의 세입은 교육 목적에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제부를 주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꼼수 입법은 절대로 통과될 수가 없고 국민들도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총 비대위가 유치원 3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쪼개기 공유하는 등 조직적으로 입법 로비를 했다는 그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철저히 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인총 내에서도 이렇게 그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런 입법 로비를 하는 회원들도 있지만 사업가가 아닌 교육자의 양심을 가진 사립유치원의 원장들도 많다는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위는 지난주 한유총 전현직 회장들로 구성된 유아교육자 대표들과 만나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사립유치원의 원화 모집 중지, 폐원 등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아이들의 학습권이 단절되고 학부모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저희 의원들이 있는 앞서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실추된 유치원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 다시 신뢰 회복을 위해서 애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우리 당은 이런 유아교육자적 양심을 갖고 있는 분들과 손을 잡고 유치원 3법을 꼭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12월 10일은 유엔에서 정한 세계 인권의 날입니다. 올해로 채택 70년을 접어들었는데요. 이렇게 인권 문제가 계속되고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인권 침해 사례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권과 관련한 문제에서 한참 더 높은 수준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저는 모든 형태의 어떤 차별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논의가 시작돼야 되고 특히 지도화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이순신 최고위원의 발언입니다. 지난 9일 세계 198명을 태우고 강릉에서 서울 향하던 KTX 열차 탈선하는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악질한 사고였습니다. 7년 전 광명 KTX 탈선 역시 선로 전환기 문제였습니다. 열차 사고의 근본 원인은 인력 부족 때문입니다. 관리해야 할 선로 시설물은 매년 증가하는데 정비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비 인력 관련 예산도 감소 추세입니다. 현재 고속철도 유지 보수 업무의 대부분은 외주화되어 있으며 고질적인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을 따지다 보면 안전과 관련한 부분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KTX의 연이은 사고는 공기업의 평가 기준을 수익에 맞춰 발생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열차 사고는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충분한 인력 확보, 장비 현대화 등 철도 종합 안전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6조 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는 돈벌이 수단이나 상품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고 공공재인 의료 서비스는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0월 4일 제주도민 공론조사위원회 반대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갑자기 기존 입장을 바꿔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강행하면서 사회 갈등과 수기 민주주의를 훼손시켰습니다. 현재 의료법상 민간병원 설립 자격을 비영리 법인과 의사로 제한하고 수요를 인건비나 설비투자, 연구비 등으로만 쓸 수 있게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의료의 공공성과 국민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외국인 전용 조건부로 허가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지킬 수 없는 약속입니다. 국내 의료법 15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고 영리병원 개설 허가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도 내국인을 막을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이미 녹지그룹은 원희룡 지사의 발표 이후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고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선진국에서도 부러워하는 건강보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의료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주에 필요한 병원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시설이지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가 만드는 영리병원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영리병원 도입 문제 해결과 의료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아까 대표님이나 다른 최고위원들께서 말씀하셨던 유치원 3법의 좌절은 모든 국민들의 좌절입니다. 이는 절대 묵과될 수 없는, 특히나 일하는 여성들,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아침 일찍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온갖 보육시설을 다녀봤던 제 경험으로 미뤄봐서도 너무나 가슴 칠 수 있는 통탄할 만한 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익집단의 대변인이 아닌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은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투명한 보육기관을 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3법은 그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를